네, 오늘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글로벌 경제 다양한 이슈 만나보는 이슈피디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 하면은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뭐랄까 환율이라든지 국채라든지 특히 영국 뉴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조원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국의 이제 고강도 긴축 이런 이유도 있고 금리도 인상이 되면서 강달러, 킹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거의 뭐 1,450원대, 13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랐는데 지금 거기다가 영국에서 또 일이 생겨갖고 그 덕분에 킹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임 총리, 그러니까 새 정부가 끌어낸 그런 파운드와 가치 추락 그리고 킹달러 지속 현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저자기도 하잖아요. 예. 뭐 식탁의 경제학자들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There is no free lunch라는 말 있잖아요. 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네. 예, 밀턴 프리드만이 한 말인데 최근에 와서 그 no free lunch라는 말하고 마진 콜이라는 말 되게 생각했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 이슈도 네. 되게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부도 위험 가능성을 나타내는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그 디폴트 스왑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우리가 흔히 네. 말하면 CDS 프리미엄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또 역시 그 작년에 있었던 마진콜 사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 가격이 올라간 이유를 보면은 시중에 이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도 주가도 뭐 한 11불대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 영국 이슈도 마찬가지로 마진콜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23일 날 영국 정부가 감세안을 내놨잖아요. 감세안을 해놨죠. 예. 근데 이제 그 어제 철회했죠. 예. 그래서 철회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 되는 감세안이거든요. 뭐 이자 개인의 어떤 그 소득세를 좀 인하해 주는 부분들하고 예. 이제 법인세 철회하는 문제, 인상을 철회하는 문제,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문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제 부자 감세는 40% 45%의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40%로 낮춰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프리런치가 없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그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양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싶은 거죠. 우리 어차피 해서 또 긴축이 아닌 어떤 팽창하는 정책을 펼쳐서 예. 성장을 좀 일으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그 통화를 가지고 긴축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돈을 푸는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평상시의 상태에서는 뭐 정책 조합이 좋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기축통화국, 중기축통화국이 양적 완화를 단행했잖아요. 네. 그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부분에서 이게 과연 감세 정책을 하면은 돈을 푸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재정이 안 그래도 이제 그 각국의 그 정부 부채가 높은 편이잖아요. 되게 세계 연례 없이 그런 상황에서 뭐야 지금 이제 연준도 사실은 그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은 QT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QT가 실제로 단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 금융위기 이전에 그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하고 현재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말이 저번에도 2018년에 금리를 미국에서 올렸었고 이제 17년, 19년에 QT를 단행을 하지만 실제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높은 금리 하에서 돈을 차입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영국에서 이 감세안을 발표하니까 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될 건가? 그리고 이제 감세를 할 때 뭘 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을 발행하면은 너무 많은 돈이 풀리잖아요. 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채권 가격이라는 게 그 발행을 하면은 공급이 많이 되고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세계 뭐 소로스하고 영국하고 옛날에 뭐 이렇게 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세계에서는 또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헤지 펀드들이. 미국 채권, 영국 채권 가격이 폭락할 거야.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쪽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30년 그 영국 그 금리가 그 채권 금리가 3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장중에 5%까지 올랐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폭등이군요. 폭등을 정말. 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있었을 때 네. 이게 가격의 1% 차이에 가 변화하면은 그 현재 가격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장기일수록 굉장히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많은 패닉 상태에서 팔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채권을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바람에 이제 왜 그러면 이런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예. 이렇게 마진콜을 하느냐. 영국 그 연기금이 그 LDI라고 Liability Driven Investment라는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LDI가 이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지금 장기 금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해서 장기 금리를 계속 낮추는 것을 시도했었잖아요. 제로 금리까지 예. 거의. 근데 예.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 내시구잖아요. 예. 근데 국민연금 내고 그러면은 이제 연기금이라는 것이 뭐 돈을 받아서 이걸 운용해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뭐 금리가 이게 제로 금리고 뭐 1%고 뭐 이러면은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럼 뭘 대부분은 이제 채권을 투자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버리지에 활용할 수 있는 뭐 1파운드면 한 4파운드 정도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을 해야 하면서 이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쪽에서. 근데 이제 이게 국채가 워낙 많잖아요. 여기 그 연기금이. 근데 연기금이 이런 LDI 이 투자한 것이 그 전에 저금리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고금리가 상태가 되니까 이게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가까이, 4% 가까이 막 금리가 폭등을 해보면은 이거 마진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증거금 부족해. 너 레버리지 많이 이용했잖아. 레버리지 많이 이용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마진콜, 주가 계속 폭락하면 증거금 부족해요. 돈 더 주세요. 이게 마진콜 당하는 거잖아요. 청산을 그러니까 돈을 더 갖다 놓으면은 청산을 안 당하는 거고 예. 돈을 없으면은 청산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렇게 청산을 당할 이런 어떤 그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가 너무 다급해진 거죠. 연기금이 펑커 나고 이거 불이 붙어가지고 어디로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억 파운드 매일 뭐 사겠다. 그래서 이제 불을 건 거죠. 근데 50억 파운드 영란은행이 이제 50억 파운드 규모로 600억을 계속 사겠다 이런 10월 14일까지인가요? 이제 사겠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금리가 이제 낮춰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LDI라는 그 파생 상품 그 수단에 그 투자한 게 제일 높은 게 이제 그
영국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에요. 근데 이게 세계 하나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또 미국 연기금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미국의 이렇게 영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니까 금융 시장의 어떤 약한 고리 같은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년 만기 금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모기지 금리하고 30년 모기지 금리하고 잘 연결이 돼 있는 금리 금리예요. 채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뭐 무슨 그 연준에서 비밀 회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어제 주식도 올랐고요. 왜냐하면 10년 만기 채권이 요즘에 그 금리가 상관성이 되게 높아요. 주식 시장 올라가는 거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번에 이제 그 파운드화가 1.03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네. 달러에 대해서 거의 1대1이 됐죠. 1대1이 된 거예요. 예. 패러티를 볼 수 있구나 했는데 이제 패러티를 못 보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어제 기준으로 한 1.1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부자 감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림 보면 지금 영국 달러, 영국 파운드 나오는데 예. 저희가 이제 정책 하는 목적은 이제 서민들 그리고 여기 에너지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는 건데 부자 감세라는 부분들이 이제 잘못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책은 철회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이 일단 영국의 하나의 어떤 해프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안했다가 멈춰졌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 속담에도 보면은 뭐 숲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이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언제든지 중기축 통화도 이렇게 정책을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네. 그리고 영국은 이미 그 전에도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처 총리 때인가 네, 받았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금융의 약한 고리들이 크레딧 스위스도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 얘기는 낭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옛날 도이치방크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도이치방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일단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가 내려갔다는 것도 되게 사실이고 네. 그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크레딧 디폴트 스왑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제 그런 네. 부분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이런 금융 전이 취약성 이런 그리고 금융 안정성에 조금 더 다가가는 어떤 계기가 된 한 주였지 않았나. 그리고 굉장히 긴박했고 다행히 달러 인덱스가 115는 안 됐고 거의 5까지 갔다가 5에 근접했다가 지금 현재는 한 111 정도 되더라고요. 살짝 내려갔죠. 살짝 내려갔죠. 111점 넘어서 이게 이제 달러 가격이 킹달러에서 115에서 111 가까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이제 좋은 영향을 끼쳐서 어제는 뭐 미국 주식이 올랐고요. 예.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장을 안정에 좀 기여했다. 이 영국 정부 얘기도 했지만 네.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중국이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네, 요즘에 이제 예.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선진국은 아니지만 G2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큰 나라들의 어떤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또 사실 환율만 보더라도 신흥국 중에서 원자재가 튼튼한 나라들은 이게 달러에 대해서 평가 절하 그렇게 많이 된 것도 아니고 영향을 오히려 받지 않죠. 네. 올랐는 나라도 있고 네. 네,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근데 위안화는 약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안화는 일단 뭐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디벨로퍼들이 돈을 못 구해서
짓다 마는 그 부동산이 되게 많다, 미분양 많다. 뭐 이렇게 부동산이 이게 되게 큰 우리도 건설이라는 게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한 건 맞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은 경기가 급격히 또 냉각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도 그렇고 올해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2%대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5%대에서 2%대로 낮추니까 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중국 스스로 그 전에는 뭐 이게 그 7.2 위안 이런 수준 자체가 지금 7.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2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놀지 않습니까? 국경절이라서 시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또 금리를 인상하지 않잖아요. 네. 지준율 인하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통화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그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거든요. 저쪽에서는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동조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중국하고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상품에 있어가지고 수출 상품에 있어서의 어떤 경합도도 되게 높고, 뭐 중간재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위안화와 거의 동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원화가. 원화가. 예,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의 약세는 원화의 약세로 또 이어질 수 이어지는 있는. 수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원화가 그 전에 이제 올 초반에나 뭐 이렇게 어느 순간까지는 아주 약세는 아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굉장히 약세가 됐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유로 이런 부분도 약세되는 영향도 크지만은 또 이제 위안화 동조화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는 나라 두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이잖아요. 큰 나라로 보면은요. 이 나라들과 미국의 어떤 그 금리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중국의 하고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금리 차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보면은 이제 G20 국가들의 연초 대비 기준금리 인상폭이 쭉 나와요. 예. 이게 보면은 저 뒤에 보면은 러시아, 터키 같은 나라 있지만은 뭐 예. 터키는 무시할 수 있는 나라고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취약한 국가잖아요. 예. 거꾸로 하겠다 이런 뭐 얘기도 하는 나라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 올렸는데 일본만 그대로 또 러시아는 내렸고 일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요지부동이네요. 요지부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높였는데 예. 이게 이제 일본하고 중국은 금리를 안 올리니까 이 자본 차익이 많아지잖아요. 네. 미국하고 봤었을 때. 네. 그래서 자본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뭐 누군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자꾸 블룸버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을 딱 꼬집어서 다 뭐 다른 나라 좀 뭐 제가 우리나라 규모하고 너무 수준이 안 되어서 좀 기분 나쁜데 사실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대외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 신인도도 높고 대외 건전성 이제 뭐 그 리퀴디티 커버리지 레이시오라고 이제 또 LCR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전체 뭐죠? 그 채권에서 전체 채권 차지하는 단기 채권의 비중 이런 되게 낮아요. 네. 그리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 외환 보유액도 중국보다 경제 규모 대비인 겁니다. 네. 많은 편인 거고 뭐 우리나라가 한 9위 정도 되잖아요. 외환 보유액은.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좋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불이 났을 때 과연 안전할까?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외 건전성이 좋습니다. 뭐합니다. 이거는 가지고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자체가 글로벌 안전망을 이제 계속 쌓아 나가가지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세계에서 이제 뭐 어딘가에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거기가
터져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뭐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 대외 무역 의존도가 되게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해서 그전에는 이제 환율 그냥 뭐 다른 나라 통화들이 다 오르니까 같이 오릅니다. 저도 그렇게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말을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영국의 해프닝이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얘기라든지 뭐 지금 중국이나 어떤 일본 얘기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위기다. 우리가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저기도 뭐 주요 CDS 프리미엄 추이도 나오지만 우리가 또 크레딧 디폴트 스왑 위에 58인가 얼마 전에 어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때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를 물론 이게 그 금융위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물도 사실은 좀 꼭 다 안전하다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6개월 무역수지 적자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자체가 안 좋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하향되고 있잖아요. 1%대로 하향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만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금융 위기 상황이 실물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여야 뭐 모든 기업 그다음에 소비자들 다 이렇게 다 함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우리 자체만의 어떤 그걸로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를 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정책적인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루두루 좀 살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남아시아 국가를 좀 보면은 뭐랄까 인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라오스 이런 곳이 상태가 좀 좋지 않았는데 IMF 때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로 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랑 좀 비교를 하자면 현재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국가들도 이제 그 관찰 대상 국가들이기는 한데요. 이제 뭐 구제 금융을 재신청한 국가가 이제 보면은 이제 파키스탄이 있고 방글라데시가 이제 의류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발달을 하는 나라인데 스리랑카 그 방글라데시가 이제 그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개 나라가 IMF와 관련되잖아요. 그다음에 스리랑카가 이제 우리는 그 구제금융 조건 굉장히 뭐 주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스리랑카 쪽에서는 우리 IMF 원조 조건을 충족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다가 이제 손을 벌리고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신흥국들은 정말 그 위기에 취약하고 구제금융을 계속해서 되풀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만 보더라도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터키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보다도 이제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영국 얘기했지만 영국보다 더 위험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피그스라고 피그스 국가들. 이런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퓰리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연한 국가거든요. 경제 규모는 굉장히 큰데 이탈리아 이런 데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그건 굉장히 좀 세계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뭐 유럽 국가 상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선거에서 굉장히 강경파가 당선이 되면서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강달러 현상 우리나라에 직관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강달러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연준이 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미국의 주식이 하루 올랐다고 해서 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건가? 이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의 해퍼닝 자체는 영국에서 발생했던 것들 때문에 발생했던 것들이 되돌림으로 갔을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때 저희가 110이 넘느냐 하고 했다가 아직도 110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연준이 과연 이제 요번에 이제 PCE가 그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개인 소비 지출 네. 그 소비자 물가예요. 네. 이거면 이게 그 CPI하고 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고 전반적으로 개인의 어떤 소비 지출을 넓게 볼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미국의 소비가 견조해요. 아직까지는요. 특히나 이제 개인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분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물가라는 것들이 아직도 내려오기 굉장히 힘든 구조고요. 이제 물가나 고용이라는 것은 후행 지표거든요. 네. 선행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도 발표될 건데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미국은 견딜 수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목표대로 11월, 12월에 지금 점도표상의 0.75 부분이 이제 50%를 조금 넘는 상황으로 네. 0.75를 찍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공짜 점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QE 얘기를 했고 QT를 이제 통화를 이제 푸는 게 QE고 제로 금리 상태에서요. 축소하는 게 게 QT 죠. QT잖아요. 예. 근데 QT를 계속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것을 정말 제대로 회수를 해야지만이 중앙은행이 신뢰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하면서 전 세계가 안정화될 수 있을까? 과연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방정식을 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영국도 QT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QE를 해서 네. 저기 채권을 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는 QT는 이제 곧 하겠다 이렇게 네. 됐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앙은행의 신뢰를 얻으면서 해소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중앙은행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나는 금리도 올리고 이것도 원래 생각하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경기 침체는 이미 유로는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곳이 중국이고 이제 또 미국도 경기 침체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정말 망가지지 않는 상황에까지 있었다면은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어떤 킹달러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어디가 연결고리가 약한 곳인지를 잘 찾아내서 네.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내년 초까지는 세계 경제에 좀 아무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조원경의 이슈피디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